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본인의 마음을 좀 많이 보고 계신가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네. 그래서 많이 중생을 많이 초월하고 계세요? 네. 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그전에는 싫은 상황이나 싫은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그냥 하시다가 이제는 한 템포 내가 또 시작이구나 아시면서 하다 보니 가족이나 그분들이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이게 점점점 줄어들면서 옆에 사람이 편해지시고 있대요.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자리 이타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좋으시고 남도 좋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좋으세요. 마음을 보면 볼수록. 네. 주변이 자꾸 편안해지셔야죠. 네. 우리가 요새 고령 사회가 되면서 많이 노후 대책 염려들 하시잖아요, 사실. 노후 대책이라고 하면 주로 뭘 하시겠어요? 뭘 준비하실까요? 경제적인 거, 그리고요. 웃는 거. 지수가 굉장히 높으셔요, 우리. 마음 지수가. 지금부터 웃어서 나중에도 웃으신다. 네. 그런데 그렇죠. 웃으시는 거를 포함해서 노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음 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웃는 거 연습처럼 마음 보험들은 많이 안 드시죠. 내 마음 통장이 점점점 나로부터 더 넓어지고는 넓어질수록 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게 보험이죠. 이게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분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외국에 보내가지고 왜냐면 뭐 인류대 좋은 데 갖고 돈을 내서 막 하셨어요. 나름대로 정말 좀 성공하셨어요. 돈도 아주 많으시고 미국에서. 그런데 정작 이분들이 연로하셔가지고 병원에 한 분은 계셔야 되고 이랬을 때 왔는데 마음으로는 소통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누워 계신데. 말 글자 그대로. 그 저한테 참 말씀을 아니 그렇게 갖고 다 키우고 돈도 많고 저기 한데 어떻게 뭐 이거는 부모에 대해서 떨어져 있으면서 너는 성공해라 뭐 저기 해라 똑똑해 뭐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이고 뭐고 전부 조건만 맞춰서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조건 맞는 거 말고 그냥 자기 부모님이 고통 속에 그것도 힘없이 누워 계실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보험도 드셔야 돼요? 마음도 평소에 있는 그대로 진심을 나누는 연습이 사실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마음 통장은 마이너스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우리 많이들 보시죠? 중년 이후에 뭐 외로운 무슨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훌륭하게 사실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은 꼭 안 들어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듣고 계시고 이미 막 웃는 연습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초월이 그냥 이론이고 이렇게 해서 배우고 심리학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는가를 아주 우리 사실 절박한 문제입니다. 재테크 못지않게 심테크 너무 중요하죠. 잘못하면은 다른 것만 준비하시다가 마음은 외로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또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던 걸 할 땐 항상 하기가 싫어요. 자존심도 상해서 애들하고도 뭐 여지껏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해. 그 고통을 하나만 넘어가면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제가 청소년들 그렇지만 대학생들 요새 제일 바쁘고 젊은 애들을 항상 가리키다 정말 느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우리 아버지 뭐 남들이 다 해주는 뭐 등록금 뭐 대주고 엄마는 뭐 하고 하는데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은 평등해서 부모님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접근하시면 아이들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먼저 해야죠. 네. 어차피 우리가 이런 방법론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버이날 같은 때가 됐을 때는 강의 시간 겹칠 때 학생들한테 뭘 시키냐면은 다른 데는 뭐 그냥 부모님 은혜 뭐 이런 거 할지는 모르나 부모님께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고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젠가. 그리고 네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기 전에 한번 짐작을 해봐라. 짐작할 수 있죠. 애들도 대충 아마 그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살아온 얘기를. 대부분 안 맞아요. 그게 짐작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거를 하라 그러는데 그런 숙제를 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하거든요. 숙제 리포트니까. 대화가 없던 집도 할 수 없이 가서 아버지 뭐 숙제인데요 하면서 과제인데 뭐 아빠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예요? 인생에. 그리고 왜 좋았어요? 뭐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이런 거 이제 물어봐서 적어내야 돼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 대화를 안 하던 애들은 막 괴로워서 뭐 그 애들도 똑같아요. 아버지랑 대화 그런 대화 너무 이상하다. 막상 해보면은 너무너무 애들이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었구나.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어렸을 때 그게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학교를 뭐 한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걸 일생일대 제일 힘든 일로 생각할 줄은 미처 모른 거예요. 우리 엄마 나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내가 그 중학교 때 그 몸 잠깐 다쳐서 엄마가 그걸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마음을 아픈 걸로 얘기를 하신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단절돼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게 살고 있죠, 우리들이. 대부분의 집에서 집에 가시면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도 TV를 본다든가 휴대폰이나 인터넷. 제일 정작 필요한 옆에 사람, 나의 부모님이나 뭐 배우자나 자녀하고 얘기할 엄두를 이상하게 못 내는 이상한 사회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그러면 나중에 노후에는 지금도 잘 안 되는데 노후가 돼서 누워있고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대화가 나옵니까? 정말 좀 바꿔야 되겠죠? 물론 재산은 어느 정도도 있으시면 좋겠죠. 근데 재산은 노후에 있는데 대화조차 안 되고 같이 있는 것도 뭐 불편하고. 기왕이면은 물론 재산도 있고 다 하시지만 마음도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직장에서도 힘든 거 참아내시고 그러시죠? 정말 애쓰시는데 그거에 뭐 몇십 분의 1이라도 관계에 투자를 조금만 하신다면은 이 심테크를 조금만 하시면 훨씬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더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이런 분들을 저는 뭐 수없이 봐요. 왜냐하면 마음의 진심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다중지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죠. 나하고 상관없는 초월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오해하시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뭐 조건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이면 좋고 뭐 사랑합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나 벗어나야 되냐면요. 잘못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좋은 감정, 기분 좋은 감정 있죠? 기분이 아주 좋다. 그거하고 똑같이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가 아니라 오늘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들하고 있고 막 대화하고 잘 될 때는 기분이 좋죠. 또 뭐 연인 간에도 그렇고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마 뭐가 잘 맞는 것 같고 나한테 뭘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좋은 감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감정은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네?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애가 이쁠 땐 이쁘지만 안 그럴 땐 아까처럼 화장실 청소나 시키고 미울 때는 밉지만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죠? 왜냐하면 감정은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그냥 감정을 초월해서 그 전 존재를 그냥 소중히 여기고 돌봐주고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좋은 감정만 생각을 하니까 애하고도 자녀들하고도 좋을 때만 하고 아우 나는 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냐면 얘가 요새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반항을 하고 뭐하고 감정하고 같은 거로 여기시면 안 되고 감정보다 훨씬 큰 거예요. 자, 오죽하면은 우리가 어느 종교에서도 원수를 뭐 하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원수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좋아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감정적으로?
원수는 다 싫죠. 그러나 좋았다 싫었다는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재무상 계속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사람도 언젠가는 바뀔 가능성이 있고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존중하고 서로 노력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좋은 감정만? 이거는 불가능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항상 본인이 좋으세요? 네. 언제나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 저 스스로를 아까 성찰하면 이게 또 이랬군. 또 습대로. 그렇죠? 우리 스님까지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네. 제가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좋았다 싫었다 미웠다만 어떤 때는 그래도 저는 소중한 존재로서 계속 같이 발전해 나가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좋은 감정만을 느낄 때가 사랑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인들이나 우리 부부들도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뭐가 식은 거예요? 좋은 감정이 식어요. 감정은 항상 바뀌니까. 그러면 사실은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소개를 드렸던 스카펫 박사도 했는데 이거는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좋아요. 어떤 분도 그 여행 가면서 강아지, 애완견을 누구한테 막 맡기고 잘 부탁하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우리 집 애완견, 강아지를 사랑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집에 왔을 때 그 강아지 보지도 않으실까요? 강아지부터 챙기겠죠? 아유, 우리 강아지는 어떤가 하고 밥은 제대로 먹었나? 얘는 뭐가 불편하지 않나? 여기 막 고개를 끄덕.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거는 내 뜻대로 와서 저기 재롱을 부려라, 뭐 해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 존재에 맞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거를 자연스럽게 주게 되는 거야. 돌봄. 그러면서 자기도 기쁜 거예요. 그거 기뻐서 하지 그 시킨다고 하시겠습니까? 강아지, 고양이나. 그러시죠? 자, 화초도 보세요. 어떤 분은 화초를 너무너무 잘 가꿔요. 화초를 어떻게 해요? 화초가 내 뜻대로 너 꽃을 피워라. 나한테 이러고 있나요? 굉장히 이거 신경 쓰면서 얘는 햇빛을 몇 번 봐야 되고 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초를 봤을 때 항상 좋기만 한 게 아니라 필요한 물도 줘야 되고 무슨 뭣도 해야 되고 햇빛을 옮겨야 되고 강아지도 이것도 치워줘야 되고 뭐 목욕도 시키고 하는 게 이 행동이 누구 말 맞다나 같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시간과 노력이 들여서 사랑을 하는 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나 좋고 내가 기분 좋고 나한테 잘해주는 걸 앉아서 있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좀 전에 노후의 그 얘기를 좀 심각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나는 노후에 좀 사람들하고 사랑받고 사랑도 주고받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족들이나 친구나 누구들 직장에서나 좋을 때만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건 나쁘건 내 관점을 좀 넘어서셔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을 좀 해주고 강아지를 저기 돌아보듯이 화초를 가꾸듯이 자녀한테도 싫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얘는 도대체 어떤 입장일까 한번 그냥 들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수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강아지도 일단 인간한테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 필요를 보잖아요. 얘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산책도 시켜야 되고 사람한테도 사랑은 자기가 좋은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감정은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만큼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 어때요? 영화를. 저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뭐다 하고 아무리 바빠도 어딜 가요? 극장을 가고 그것도 무슨 아이맥스 뭘로 본다 3D 일부러 찾아가요. 바쁘다고 하셔도. 다른 일을 하라 그러면 고개를 쌀쌀 흔들지만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다녀요.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저절로.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바쁘고 다 사시지만 내가 정말 관계에서도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특히 나이 들었을 때. 그러면은 지금부터 용기를 내셔서
안 하던 일이지만 안 하던 뭐를 시작하시듯이 영화를 보고 뭐 하시듯이 가족한테 시간을 조금만 내보세요. 애들하고도. 그래서 그냥 들어주세요. 뭐 해결을 해주고 뭐를 줄 필요도 없어요. 좀 들어주세요. 진심이면 돼요. 진심.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고 화장실 청소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도 뭐냐면은 그분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변하지가 않고 그 겨우 그 몇 시간의 화장실 청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이 결혼을 해도 아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안 할 때는 굉장히 벽이 있고 어려운 건 도대체 소통을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 난 부모님하고 얘기를 안 해봤는데 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만 인간 마음은 똑같아서 조금만 추월하시면 돼요. 조금만.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그 조금의 노력이 나중에 두고두고 외로움과 그것도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본인한테도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것도 정진입니다. 우리 이제 다중지능을 그때 하버드 교수님이 말씀한 걸 했고 사람에게는 IQ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또 많이 아시는 거 많이 들어보신 게 있습니다. 무슨 지능이요? 감성지능이 뭘까요? 네, 공감 능력이기도 하고 그러려면 자기하고도 공감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했죠. EQ를 또 한다. 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물론 필요합니다. 너무 이제 도외시했기 때문에 감정을. 그러다가 SQ라고 이제 나왔어요. 2000년 후에. 바로 이 감성 EQ를 얘기하셨던 다니엘 골만 이분이 이제 다른 분이 얘기한 것도 같이 해서 이제는 EQ만 갖고 되는 때가 아닙니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은 무슨 지능의 시대예요? SQ인데 SQ를 사회지능이라고도 해서요. 네, 그냥 보세요. 감성지능은 본인이 자기의 감정이 뭐 얼마나 풍부하고 감성에 대해서 얼마나 표현할 수 있고 알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능력, 공감 능력.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회지능의 시대는 특히 우리가 지금 지구촌 시대니까 실컷 조건 다 올려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대인관계 지능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예요? 너무 중요하다 그러셨죠.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시죠? 네. 사회지능이야말로 지금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이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되지를 않죠. 특히 아시지만 이게 더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는 게 없으니까 좀 어느 분야에서 많이 아는 사람이 굉장히 좀 잘난 척 할 수 있었어요. 자기만 주로 아니까. 근데 요새는 전공이 아니어도 지금 이런 내용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시대인가 본인이 그렇게 혼자 능력을 다 굳이 갖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분야 잘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면은 내가 혼자 하는 거 이상으로 어울려서 무슨 일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더 좋은 관계도 좋은 결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 대신 서로 인간관계를 못하게 되면은 정보도 주기도 싫고 이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감성지능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회지능의 시대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요. 연구 결과들도 보면은 외국에서 나온 고등학교다 이럴 때 성적 우수한 학생 순서로 나중에 성공, 소위 말하면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 때 대인관계가 성격이 말하자면 좋아서 남들하고 잘 지낸 사람들이 결국은 5, 60대가 돼 보니 이건 추적한 결과, 추적 연구 결과. 오히려 더 낫더라.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네, 동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더 많이 배워야 되고 학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느 연령대건 이걸 잘해야죠. 관계를.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도 너무 많이 지금 명상을 비롯해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좀 늦었어요.
인성교육 이렇게도 아직도 많이 늦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자, 그래서 사회지능인데 SQ가 S를 또 다르게 얘기할 때는 이제 영성지능이라고도 해요. 우리 자아초월하고 직결되는 거죠. 인간의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영적인 면, 이건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여기서 불교대학이지만 종교만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여기 제가 이걸 적은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개념을 하나 쓰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소에는 잘 모르신다 해도 예를 들어서 아까 봄나들이를 간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여행을 간다거나 특히 그럴 때는 누구랑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어떠세요? 달라지죠? 막 동의를 하시는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음이 잘 맞고 친한 친구랑 가면 어때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같은 곳을 봐도 더 행복도 더 증폭이 되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고 잘 통하니까 대화도 하고 그렇죠? 같은 곳에 가도. 그런데 만약에 나의 어떤 누구 상사라든지 누구에서 도대체 소통이 안 되고 같이 있어도 불편한 사람하고 똑같이 여행을 간다. 마음이 어떠세요? 불편하고 어떠세요? 정말 한시도 있기 싫은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저 멀티플레이어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 글자 그대로 같이 있기만 하고 뭐를 같이 하든지 밥을 같이 먹든 같이 있어도 마치 에너지를 멀티플하는 에너지를 더 주는 것 같아서 증폭을 시킨다. 왜냐하면 기분도 좋게 되고 뭐 능률도 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도 잘 되고 뭔가가 그 느낌들이 있으시죠? 서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학력, 돈 이런 것 우리가 말한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같이 있으면은 불편하고 피하고 싶어 해서 우리 그럴 때 아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두 명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 에너지가 말 그대로 다운이 돼요. 의욕도 없고 똑같은 걸 봐도 이쪽 신경 쓰여서 즐겁지가 않고 그런 분하고 할 수 없이 식사를 같이 해야 된다. 어떻겠어요? 소화불량. 왜냐하면 몸의 에너지가 실제로 기능을 못합니다. 실제로. 기능 저하가 돼요. 그래서 관계 그냥 이게 듣기 좋아서 뭐 사람이 마음이 좋으면 좋겠구나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많은 그야말로 과학적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를 더 주고 자연스럽게 주는 거예요. 일부러 주는 게.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잘 되고 창의적인 것도 잘 되고 우리가 팀워크도 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에너지를 막 뺏고 힘들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런 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뭐 매출이나 이런 거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아무리 다른 능력이 있어도.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른 자격으로는 똑같은데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시는 학력만 갖고도 설명이 안 되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덜 똑똑해서 에너지를 뺏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뭐 에너지를 뺏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에너지를 더 줘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겁니까? 이거예요. 그런 점을 그 사람에 대해서 뭘로 설명을 할 것입니까? 뭘로 설명하죠? 그러나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요. 가깝고 친한 친구랑 같이 계실 때랑 전혀 서먹하고 낯선 사람하고 있을 때랑 분명히 다르시잖아요. 분명히 느끼거든요. 우리가. 작동을 합니다. 영향을 미쳐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내가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또 그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남에게. 그러시죠? 자, 솔직히 본인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가족들에게 본인께서는 에너지를 증폭을 시키고 계신가요?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착각일 수도 있다. 혼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또 아주 더 진솔하시네요. 본인께서는 가족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실까요? 궁금하시면은 놓고 네, 물어보세요. 물어보십시오. 그냥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이 핑계도 좋잖아요. 아버지가 요새 뭐 어디서 뭐 배우는데 아버지는 너희한테 힘을 주는 아버지니 그렇지 않니? 자, 지금처럼 가족이나 직장 이런 데서도 한번 본인이 보시는 것도 이 놀라우고 꼭 필요한 사회지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본인께서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제 우리가 수업에는 어떤 식으로 숙제를 한번 해드리냐면은 이것을 쉽게 공감이란 말은 다 아니까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세요. 쉽게 공감지수라고 해서 본인에게 중요한 세 사람 정도를 골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지수를 한번 그 사람하고 내가 얼마나 공감이 잘 되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내가 본인 말이에요. 그쪽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공감을 잘해주고 이렇게 에너지를 주느냐. 왜냐하면 공감해주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주잖아요. 아시죠? 누군가가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러면 절로 힘이 나시잖아요. 공감 지수를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이라고 우리가 일부러 점수를 해봐요. 10점 만점에서 이 사람하고는 몇 점이 될지를 본인이 예상 점수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들하고 나는 큰아들한테 적어도 이런 관계는 될 거야. 내가 한 9점은 주는 아버지일 거야. 9점 정도는 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공감을 할 거야. 본인이 예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큰아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가 숙제가 있는데 너 한번 대답 그냥 해봐. 엄마랑 너랑 엄마가 너한테 공감해주는 정도가 10점 만점에 한 얼마 정도 될까? 하고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를 몇 점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상 점수를 한번 미리 말하지 마시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아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이유까지 해갖고 그걸 기록을 해봐요. 그 다음 친구. 나는 고등학교 친구 아주 잘 통해.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가 미리 예상 점수 8점 이렇게 7점 하여간 한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든 뭐 카톡을 하든. 내가 좀 뭐 하고 있는데 내가 너하고 공감되는 거 정도가 10점 만점에 한 몇 점이니? 하면 이제 거기서 답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유도 좀 한두 줄을 써달라. 그러면 이유가 와요. 자, 이것을 하실 때 그렇게 고득점만 노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딸하고는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네? 해보셔야죠. 안 되는 것 같아. 한번 골라보셔서 여기는 내가 잘 안 통해. 3점을 본인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근데 뜻밖에도 이제 저는 이거 숙제들을 많이 내드리니까 대학원에서 어떤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3점. 그런 점수 있어요? 네? 그런 점수 저도 마이너스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애들은 꼭 마이너스가 내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이거 심리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척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잘 맞는 사람만 해보시지 말고 그리고 잘 맞아도 또 이유가 다른 경우가 있고요. 내가 좀 힘들다. 뭐 우리 스님 같으면 사찰 어느 신도하고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도반하고도 해보셔도 되고 친구. 그런데 제가 좀 놀라는 것이 이런 모든 연구가 그렇듯이 역시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이제 해보시게 해보는데 우리가 그냥 공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 놀란 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솔직하다는 것이에요. 의외로. 이런 답고 좋은 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진솔한 점수와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점수를 주고 이유도 막 얘기해주고 특히 심리학 공부한다 그러면 더 하고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죠. 안 그럴 것 같으시죠? 대부분 또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도 우리 애가 나한테
뭐 어느 정도 후한 점수와 좋은 이유를 말하겠지 하는데 애들은 그냥 얘기한다든가 배우자끼리도 그냥 그런다든가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본인은 굉장히 낮게 생각했는데 그쪽은 고득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도 내가 생각 못한 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중지능과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한 번쯤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삶에서는 여지껏 내가 별로 계산 안 했던 이 나의 사회지능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뭐 3명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중요한 3사람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잘 안 통하는 사람을 꼭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만 하지 말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게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그거 속에서. 아주 짧게 답을 하는데도 그 안에 뼈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에게. 약이 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대부분의 경우들은 예상을 항상 다르더라고요. 제가 제일 항상 놀라는 건 예상과 다르대요. 본인의 예상과. 그 뜻은 뭡니까? 본인께서 평소에 자기의 사회지능, 사회관계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네, 대부분은 안 맞아요. 그게 좋은 쪽으로 안 맞든 낮은 쪽으로 안 맞든 잘 몰라요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본인이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나 그렇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라고 하셨는데 잘 안 보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돈 벌며 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심히 사시는데 나중에 보면은 마음도 외로운 경우가 많고 대화도 잘 맘 놓고 할 사람도 그렇게 많을까요? 없어요? 한 분도 없으시면 더 그냥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네, 마음 대책도 같이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으시겠죠? 3분 정도 이 강의 배우시는 핑계를 대서 좀 하면 애들은 잘 합니다. 자기를 초월해서 그동안 안 좋았던 사람까지도 더 공감하면서 내 마음을 우주만큼 좀 넓혀보자는 게 이것이니까 점수 자체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나. 네. 나하고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내 생각대로 전달이 되고 있나를 그냥 재미삼아 체크하는 거지 이 점수로 막 아까 마이너스 얘기하셨을 때 마이너스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이유를 보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너무 1등주의 너무 좋은 거 많은 거 그거 정말 걸리지 마십시오. 네. 이것의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내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이것은 체크를 위한 것이에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자아초월이 무엇을 초월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기심을 초월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마음에서 다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인간은 외롭게 살고 싶은 사람 없고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면서도 자기도 자기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실습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대해서 명상을 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설명을 하면은 처음에 조건만 나옵니다. 뭐 몇 살이고 뭐는 뭐고 누구 집에 뭐 조건을 다 빼고 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별로 못 봐주는 게 우리예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 무슨 조건, 학벌, 돈, 외모 이런 거 몇 개 빼면은 내가 누군지 자기도 잘 몰라요. 아까 어떤 사람은 남에게 같이 있어도 저절로 에너지를 주고 힘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냥 같이 있으면 이렇게 되듯이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음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소식은 이 엄청난 마음의 힘을 사용해서 내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신비롭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마음을 바꾸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현재 나를 어떻게 마음에서 초월을 할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네. 자, 다음까지 숙제는 중요한 세 분을 골라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